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침몰한 유람선의 실종자 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유람선을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크루즈 선장은 체포됐습니다. 사고 가족들은 침통한 심정으로 속속 현지로 떠났습니다. 헝가리 주재 한국 대사관과 다뉴브강 곳곳에 국화와 촛불을 든 애도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사율 100%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반도에 상륙했습니다. 북한이 발병을 공식 인정하면서 멧돼지를 통한 전파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24시간 운용되는 응급의료 전용 헬기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 도입됩니다. 1000km 이상 비행할 수 있어 전국 어디든 응급 환자 이송이 가능합니다.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에 문을 열었습니다. 입국자들이 해외 면세점에서 구입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고 국내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현지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총력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현지에 도착해 헝가리 정부 관계자들과 수습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들과 회의에서 현재 상황을 포함해 향후 조치들에 대해 세세한 보고를 받았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가 지시 등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은 사고 현장에서의 대응과 수습 등이 중요한 때라 여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무부처인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고심했습니다. 헝가리 현지로 급파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주재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서는 현장에 파견될 추가 인력과 규모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헝가리 영역을 벗어나는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 국가에도 지금 실종자 수색을 같이 협조를 해달라고 그쪽 정부에 협조를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중대본 본부장을 맡은 강경화 장관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강 장관은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떠나 헝가리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나 사고 수습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편 사고 당일 문 대통령 첫 지시가 유람선 사고 발생 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에 이뤄졌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사고가 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지시가 내려질 수 없다는 건 상식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OBS 뉴스 최진만입니다. 탑승객 가족들은 침통한 심정으로 헝가리 현지로 떠났습니다. 여행사는 가족 지원에 전념하기로 했고 지자체들은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고 가족 지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입니다. 침통한 심정의 가족들이 헝가리로 가기 위해 출국장을 나섭니다. 오전 1시 15분 항공편을 시작으로 오후 1시 20분까지 5대 비행기에 나눠 탄 가족 43명이 속속 헝가리 현지로 떠났습니다. 미국에서 출발한 가족까지 포함한 일행들은 현장에서 사고 수습 과정 등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참 좋은 여행사는 가족들의 숙박과 교통 지원 등 일거수일투족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대책본부와 협력해 귀국 비행편은 물론 운구 문제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사고 수습에 전념을 하고 저희는 가족과 구조자분들을 좀 돌보는 데 전념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수도권 지자체들도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가족 지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중국 충칭시 관계자 접견을 제외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사고 수습에 전념했습니다. 인천시는 탑승객 한 가족당 2명의 공무원을 전담 배치했습니다. 경기도는 현지 구조 지원을 위해 소방구조대원 6명을 대기시키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내일 예정된 광명동굴 유료 입장객 500만 명 돌파 기념 행사와 모레 평화마라톤 대회 식전 식후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부부가 실종된 안양시는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6월 한 달 동안 예정된 모든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OBS 뉴스 정진호입니다. 이번 다뉴브 강에서의 사고는 현지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도 충격을 줬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다뉴브강 주변에는 어제 오늘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우승원 기자입니다. 헝가리 주재 한국대사관 앞입니다. 흰 꽃다발과 작은 촛불들이
바닥을 수놓고 있습니다. 한국인 7명이 숨지고 19명이 실종된 유람선 참사를 추모하기 위한 겁니다. 생존자들에게 전해달라며 삶과 죽음에 대한 책을 선물로 남긴 시민도 있었습니다. 저마다 방법은 다르지만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Yesterday I heard very sad story, so I'm so sad. 촛불은 참사가 일어난 다뉴브강 둔치에도 놓여졌습니다. 희생자 추모와 실종자들의 귀환까지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가슴이 미어질 듯 아프다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아픔도 전했습니다. 현지 시민들은 특히 자신들의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에 유감을 표하며 번잡한 시간대에 대형 크루즈 운항을 허가한 당국의 허술함도 꼬집었습니다. Hogyha ilyen 9-10 óra körül van, tehát mondjuk 9 óra 5 perckor volt ugye ez az eset. 8 és kb. 10 óra között van a legaktívabb rész ugye az esti hajókázásban itt a Dunán. Tehát akkor így még ezekkel a nagy hajókkal itt még kiállni, meg stb. Hát ez elképesztő. 한국 대사관 앞에서 또 강변에서 추모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모 분위기는 SNS 등 온라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한 헝가리인은 대사관 앞에서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식도 제안했는데 현지 시간으로 31일 오후 7시로 구체적인 날짜까지 정했습니다. 휘황찬란한 야경을 자랑하던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100년 만의 참사에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OBS 뉴스 우승원입니다.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로 한국인 7명이 숨지고 19명이 실종되면서 국민적 애도 분위기가 퍼지던 때 군에서 술판을 벌였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사이버 작전사령부 소속 장교와 국무원 30여 명은 어제 저녁 서울 국방부 청사 인근 식당에서 2시간가량 사령관 환송을 위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 사이버 작전사 관계자는 국가적인 차원의 대비 태세에도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 있었던 데 대해 송구할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중국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북한 유입이 우려된다는 소식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북한에서 발병이 공식 확인되자 정부가 뒤늦게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물이 바짝 마른 압록강. 건너편 마을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일보가 한 걸음에 갈 수 있다는 뜻의 북중 접경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매개체인 멧돼지 등이 손쉽게 오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중국발 바이러스가 9달 만에 북한으로 퍼졌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발병지 역시 압록강 인근 자강도 북상협동농장.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폐사 처리됐고 나머지는 살처분됐습니다. 다행인 것은 남한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과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장 남쪽 청북정맥 방역이 관건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바이러스가 확산될 여지는 상당합니다. 또 다른 발병 주범인 잔반사육이 북한에서 보편화됐기 때문입니다. 사람 먹고 나머지 반찬 이런 걸 받아다가 다시 끓여서 돼지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기가 사료를 안 먹어서 맛있어요. 하지만 정부는 이제야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대북 협의에 착수하고 북측과 협의가 진행되는 대로 구체적인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멧돼지 대책은 추진조차 어렵습니다. 남하를 막기 위한 DMZ 서식지, 이동 경로 등의 조사가 필요하지만 군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체수 조절도 종전 유해조수 포획단 확대, 포획틀 보급 계획에 머물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일 임진강을 찾기로 했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 국회 정상화는 뒤로하고 정치권이 또 막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 발언인데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시죠. 김민주 기자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한국당 소속 의원 전원이 모인 연찬회장에서 나왔습니다. 야만성, 불법성, 비인간성 이런 부분 뺀다면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를 처형하는 등 실무자들을 숙청했다는 보도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지도자로서 이 조직을 이끌어가고 국가를 이끌어가려면 신상필벌이 분명해야 됩니다. 잘못하니까 책임을 묻잖아요. 남북, 한미, 한일 관계가 엉망진창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지나친 것 아니냐. 일부 의원들이 웅성거렸지만 끝에는 박수가 나왔습니다. 누가 저쪽처럼 처형하라고 합니까? 처형이 아니라 책임은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야 사당은 역대급 망언이라며 정 의원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공당의 정책위 의장이 확인도 안 된 보도를 토대로 경거망동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박수치며 환호한 게 더 큰 문제다.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부적절했다며 즉각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서른 최고위원도 판문점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가 다음 주 북한에 식량 5만 톤을 지원한다며 통일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내용을 공개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한 걸 두고선데 바른정당계는 편파적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수강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가 4건의 제소한 건 중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해서만 징계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송태호 윤리위원장은 하 최고위원의 발언은 당원 당규를 위반하고 사회적 무리를 빚은 점이 인정됐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22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손 대표를 비판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가장 지키기 어려운 민주주의가 개인 내면의 민주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그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죠. 이후 손 대표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징계를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사과드리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가 내려지면 최고위원직 유지나 총선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리위는 함께 심의한 이준석 최고위원과 유승민 이찬열 의원은 징계를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바른정당계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갈등을 증폭시키는 편파적 결정으로서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윤리위에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바른정당계는 손 대표 측 재단 이사장 출신인 송태호 윤리위원장의 중립성에도 의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끝날 줄 모르는 당권파와 바른정당 안철수 계간 내분에 또 하나의 전선이 더해졌습니다. OBS 뉴스 이수강입니다.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자동개회를 앞두고 국회 정상화 문제를 놓고 막판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소집까지 거론하며 국회 정상화 협상을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조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6월 국회 단독 소집 D-Day를 다음 달 3일로 미루는 등 일단 협상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주말과 휴일이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미애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연 1.5%에서 1.75%로 오른 뒤 6개월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중 무역 분쟁 심화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게 금리 동결의 배경이 됐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무역 분쟁이 확산될 경우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가능성을 시사했다든가
한 상으로 자꾸 전개되는 걸 보면 한참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수출 투자 둔화와 1분기 마이너스 성장 등 국내 경기 상황도 좋지 않지만 아직은 금리를 내려 대응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에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1,5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도 부담이 됐습니다. 다만 만장일치가 아닌 조동철 금통위원이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소수 의견을 내면서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기 하강 압력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재정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과 조정을 위해서도 금리를 어느 정도 인하할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한은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경우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하반기 이후 1% 초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OBS 뉴스 김민입니다. 오늘로 1년 6개월의 활동을 끝내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용산 참사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에 위법성 등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철거민과 유족에 대한 검찰의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2009년 1월 20일 용산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농성하던 철거민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 진압 중 화재로 인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친 용산 참사 사건.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일었지만 검찰은 철거민 등만 기소하고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철거민들과 경찰에 대한 수사가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화재가 철거민들의 화염병 투척으로 인한 것이란 전제하에 수사가 진행됐고 화재 위험이 예상됐음에도 준비 없이 강제 진압한 경찰에 대해선 소극적으로 수사했다는 겁니다. 진압작전의 최종 결재권자인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면 조사만 받았고 통신 기록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조사한 조사단은 통화 기록이 없어 과거 청와대 개입 의심 정황들이 있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진압 동영상 원본과 경찰 지휘부 등의 무전 내용 누락 부분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에게 사전 통보 없이 부검을 실시하고 법원의 수사 기록 열람 등사 결정에도 제공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철거민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가혹행위와 무허가 용역업체의 불법행위, 경찰과의 유착관계 수사도 소극적이었다고 봤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조사단의 법적 책임 등을 이야기한 것은 부당한 압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진상을 은폐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재수사 권고 없이 철거민과 유족들에 대한 검찰의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법원 출석에 앞서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피해 여성을 왜 따라갔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하고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쯤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뺑소니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경기 과천경찰서는 손 대표를 혐의 없다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인적, 물적 피해가 없고 피해자 진술 외에 손 대표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연대는 2017년 4월 16일 손 대표가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 부근에서 견인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 2월 고발장을 제출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오늘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국내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공항 출국장이 아닌 입국장에서 고객들의 면세품 쇼핑에 한창입니다. 지금 막 여행을 돌아왔는데요. 면세점을 보니까 여행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 새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국할 때 구입한 면세품을 번거롭게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입국할 때 사면은 무거운 짐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화려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수암을 찾는 곳 바로 옆에 위치한 입국장 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2곳, 제2여객터미널에서 1곳이 운영됩니다. 구입할 수 있는 면세품 한도는 최대 600달러까지.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담배와 과일 등을 제외한 술과 향수, 화장품 등 모두 10가지 품목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과감한 규제 혁신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규제 혁신이 앞으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혁신의 도화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공항은 면세점 운영을 통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방침입니다. 면세점 임대료 수익은 항공 일자리 창출 등 사회 가치 실현을 위해서 공익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첫 문을 연 입국장 면세점은 향후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합병하는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전격 가결됐습니다. 법인 분할에 반대해온 노조가 기존 주주총회 장소에서 점거농성에 들어가자 장소를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변경하고 10여 분 만에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현대중공업은 중간 지주회사와 조선, 특수선과 해양플랜트, 기계사업을 하는 자회사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산업생산과 투자가 2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107.5로 전월보다 0.7%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설비 투자도 전달 대비 4.6% 올랐습니다. 반면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월보다 1.2% 감소하며 한 달 만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보합세로 돌아서며 11개월 만에 하락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채용 공고가 나서 응모했더니 면접도 보기 전에 신상이 노출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 모집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인천시의 인사행정이 인재를 내쫓고 신뢰도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인천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 모집 공고. 21일에서 27일까지 5일간 원서 접수가 끝나자 6명이 지원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면접을 앞두고선 구체적인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특정 인사가 유력하다는 전망과 함께 지원자 4명의 이름과 경력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는 개인정보법 위반 행위로 지원자가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처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뭐 행정기관이나 기업에 있어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뢰도 이런 부분도 상당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모집할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표이사 추천위원회가 지원자 5명 중 2명을 압축했는데 이사회에 보고되기도 전에 곧바로 신상이 공개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응모 자체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채용 과정 등을 비롯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김창문입니다. 정부가 서울 구로 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려 하자 광명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국토부가 광명 시민을 대상으로 마지막 공청회를 열었는데 정부 성토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윤산 기자입니다.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 KDI 보고서. 운영 효율 개선보다는 외곽으로 이전해 구로 구민의 삶을 개선하고 구로 차량기지 토지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이전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광명 시민들은 광명이 왜 구로의 외곽 지역인지, 구로의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는데 왜 광명이 희생돼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자 해서 이것이 이전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광명시에 오면 똑같은 일이 발생이 되는데 광명시민은 그럼 뭡니까? 광명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부의 구로 차량기지 이전 전략환경 역량평가 공청회장. 사업계획 발표에 이어 국토부와 광명 시민 대표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집니다. 이전에 찬성하는 패널의 의견은 방청석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목소리에 묻힙니다. 일반 시민이 제안합니다. 세계역으로 진행을 하되 발언 기회를 얻은 방청석의 시민들은 도덕산 훼손과 차량기지 오염 원인 소음, 분진, 폐수 등으로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기지 이전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차량기지 지하와 5개역 신설 등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던 광명시도 더 이상의 협의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광명시는 이 사업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국토부는 다른 대안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명시가 강력 반대로 돌아서면서 차량기지 이전을 낙관했던 국토부가 새로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OBS 뉴스 윤산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8월부터 닥터 헬기 운항에 들어갑니다. 전국에서 7번째이지만 기존 닥터 헬기와 달리 24시간 출동이 가능하고 전국 어디나 운항할 수 있어 중증 외상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영 기자입니다. 바다를 가로질러 헬기 한 대가 선박에 접근합니다. 흰 물보라를 일으키며 신속히 다가가 구조자를 안전하게 끌어올립니다. 경기도가 도입할 닥터 헬기 H225의 구조 장면입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7번째로 닥터 헬기를 운용합니다. 경기도 닥터 헬기는 이곳 수원 아주대학교 병원 헬기장에서 비상대기합니다. 낮에만 운영하던 기존 닥터 헬기와 달리 24시간 출동할 수 있습니다. 국내 첫 대형 닥터 헬기로 최대 운항 거리가 1135km에 달해 전국을 무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H225를 우선 사용한 뒤 내년 하반기 국산 기동 헬기 수리온을 기반으로 한 개조 헬기로 바꿀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24시간 운용 가능한 닥터 헬기 도입으로 중증 외상 환자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형 사고 재난 현장에 투입될 때 구조 단계에서부터 소생 단계의 전문 응급 처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중증 외상 사망률을 감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닥터 헬기를 운용할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인증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월 운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 조선시대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 바로 임진나루였는데요.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사라졌던 임진나루의 실체가 4년간의 발굴 끝에 드러났습니다. 유은총 기자입니다. 단원 김홍도의 아들 김양기가 그린 임진나루 풍경입니다. 임진나루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그림입니다. 의주대로의 주요 도화 지점이었고 조선시대에는 한양으로 가는 가장 큰 길목이었던 임진나루. 한국전쟁 때 훼손돼 마을 어른들의 이야기로만 전해졌습니다. 임진친에서 훈련을 받고 여기서 배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차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그 문을 열어주고 근무도 쓰고. 파주시의 4년에 걸친 발굴 작업으로 임진나루의 실체가 어렴풋이 드러났습니다. 임진진 성벽 일부와 성문인 진서문의 터가 유물 50점과 함께 발굴됐습니다. 이곳 진서문은 너비 5m, 높이 5m 이상의 대형문으로 한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진서문은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강 쪽으로 문을 낸 것이 특징입니다. 한양과 개성의 물류를 담당하고 수도 최전방 관문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대규모로 지은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초 자료가 확보되면서 임진나루 일대가 본격적으로 복원됩니다. 다시 복원을 완벽하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옛날 임진나루의 명성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는 발굴된 유적을 문화재로 신청하고 복원 작업이 완료되는 내년 이후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
미래 식량난의 대안으로 식용곤충이 주목받고 있지만 징그럽다는 선입견 때문에 아직 보편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이런 선입견을 없애고자 요리 전문가를 양성해 다양한 요리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궁중 음식인 구들판이 식용곤충과 만났습니다. 귀뚜라미 분말을 넣어 붙인 밀전병, 고소함이 일품인 고소해가 9가지 재료로 변신했습니다. 한식뿐 아니라 양식도 눈에 띕니다. 고소해를 다져 넣은 푸딩은 일반식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귀뚜라미, 고소해 분말과 쌀가루를 섞어 만든 빵은 건강 간식입니다. 이렇게 음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음식을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지난 2월부터 6차례에 걸쳐 양성한 곤충요리 전문가들이 만든 요리들입니다. 식품 원료로 인정받은 고소해와 꽃뱅이, 누에 번데기 등 7종을 주 원료로 샐러드와 스테이크, 카레 등 20여 종을 개발했습니다. 식용곤충은 단백질이나 미네랄, 비타민 함량이 생선이나 육류와 비슷해 미래 식량 대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영양적이나 환경적인 가치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 곤충을 식용할 수 있는 시장은 훨씬 더 커질 것이고.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곤충 산업을 육성하고자 요리 전문가 양성은 물론 가정에서 쉽게 만들고 선입견 없이 먹을 수 있는 요리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이동민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의 구리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을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 열린 안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서 경기 연정 1호 사업이 허위 사실이라는 공소 사실이 불분명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재판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으면 안 시장의 형이 무죄로 확정돼 시장직이 유지됩니다.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현대그룹 일가 3세 29살 정모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검찰 측 증거 신청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짙은 녹색 수의를 입은 채 피고인석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이름, 생년월일, 직업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짧게 대답했습니다. 성남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기도 자율주행센터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자율주행센터는 실증단지 내 사물 인터넷 시설과 차량 사물 간 양방향 통신 등의 인프라를 운영 관리하고 자율주행차 실증 연구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센터 내에는 통합관제센터와 데이터센터, 비즈니스센터 등이 들어섰습니다. 또 경기도가 제작한 자율주행차 제로셔틀 운행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관련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이전과 지원을 맡게 됩니다. 인천시는 시립미술관 신축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심사를 통과하면서 2023년 개관 일정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습니다. 시립미술관은 미추홀구 하익동 인천 뮤지엄파크 단지 안에 지하 1층, 지상 4층, 전체 넓이 2만 1,000제곱미터 규모로 2023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과 6대 광역시 중 시립미술관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입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낮 더위가 잠시 주춤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서울의 한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겠고 일요일에는 29도까지 올라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옵니다. 여전히 큰 일교차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파란 하늘의 대기질도 좋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주말 나들이 가시기 좋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대구 경북에 이어 경기도 포천까지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대기가 점점 건조해져 그 밖의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으니까요. 화재 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전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4도, 부산이 16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25도, 광주와 대구가 27도, 강릉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인천은 내일 아침 14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1도에 그치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내일 아침 13도 안팎으로 출발하고요. 가평은 내일 아침 10도에서 낮에는 25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기 남부 내일 아침 12도 안팎으로 시작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계속 올라 다시 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